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동깡님이 구독자분들한테 순위를 매겨주는 거예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 1등, 2등, 3등 뽑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안녕하세요. 언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던데 그래도 계좌 좀 살아나셨겠는데요? 아니요. 왜요? 중간에 내렸지. 중간에 반등해서 지금 원래 평단보다 한참인데 중간에 상황이 너무 불안해서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오늘 현재 기준 지금 6.48% 오르고 있는데 이미 지금 가격이면 수익인 거잖아요? 그치? 제가 봤을 때는 우모트 스터디든 뭐든 다시 들으면서 공부를 다시 하셨는데 이거를 내렸단 말이에요. 오늘 6% 오를 줄 알았나? 수요일에도 한 5% 올라가지고 낼름 지금이다. 지금 포지션 줄여야 된다. 다행히 엄청 큰 손실은 아니어서 잘 마무리했지. 중간에 얌생이처럼 단타도 좀 치고 그래서 이제 큰 타격은 많이 안 받는데 그래도 다행이지. 반등 못했으면 또 골치 아플 뻔했는데. 오른 건 항상 좋은 거죠. 다른 분들이 수익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제 네. 하이닉스 그때 물린 분들 많을 텐데 그 시기에 이제 크게 베팅하신 분들도 주변에 좀 있더라고. 너무 레버리지를 과하게 쓰신 분들이 그 월요일에 블랙먼데이 때 포지션 많이 잃었어. 이제 레버리지 비율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번 기회도 또 많이 배우지. 하이닉스 오를 거 당연히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레버리지를 너무 과하게 썼을 때 못 버틴 거지 월요일에. 어쨌든 8월이 약간 좀 어려운 장이잖아. 저도 지금 계좌가 많이 망가지긴 했지. 리스크 관리한다고 중간에 손실도 어느 정도 실현하고 비중을 좀 조절해주고 그런 시기여가지고 8월이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기엔 사실 쉽진 않아 보여. 7월 수익도 많이 까먹었고 중간에 손절도 많이 나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전혀 잘못했다거나 후회는 없지. 제가 그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미국 대선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해리스가 이제 새로운 그 민주당 후보로 올라왔잖아요. 그치. 뭐 여론조사 보니까 뭐 장난 아니던데? 네, 여론조사상 이미 해리스가 46%로 트럼프를 1% 차로 지금 이기고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제 저희가 세웠던 시나리오도 조금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저희가 트럼프 당선을 좀 확실시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난 지금도 어느 정도 확실시 하는데 왜냐면 그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잖아. 샤이 보수. 그 숨은 표들 있잖아. 옛날 그 힐러리 때도 이제 그 숨은 표들의 저력을 실시간으로 내가 또 보면서 그랬던 이력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해리스는 힐러리 정도의 이제 파워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고 물론 이제 연말이 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핵심 에너지잖아. 네, 맞아요. 결국 전통 에너지냐 신재생 에너지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두 개를 그냥 이용하는 정도? 그 정도가 미국 대선의 묘미이지.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뭐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 쪽이 많이 시세가 요즘 좋더만 분위기가. 벌써 또 귀신같이. 그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LNG 쪽이잖아요. 그치. 미국의 이제 뭐 전력 수요가 뭐 최대다 뭐 이러면서 실제로 에너지 관련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 그래서 드러켄 밀러도 킨덤 오건도 포트폴리오 편입했다는 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고 네. LNG 인프라 쪽이 국내에도 괜찮은 기업도 사실 굉장히 많고. 네, 중소형 기업들 중에서 생각보다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맞아. 한국에 되게 많잖아. 네, 공부만 조금만 하시면 다 살릴 수 있는 건데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조금만 공부하시면 좋은 또 투자 기회가 될 것 같아요. 풍력 관련주도 되게 많이 요즘에 뭐 헬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뜨더라고. 그래서 난 조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편향이 많이 생겼어. 풍력하면 또 조선 아니야? 뭐 약간 그런 편향에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라 객관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조심히 들으세요. 사실 가성비는 기존에 있던 화석 연료들이 좋은데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바뀌었었잖아요. 근데 결과물을 이제 최근에 성적표를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죠. 풍력도 그렇고 태양도 그렇고 맞아. 말이 많잖아요. 사실상 보조금 따먹기 아니냐. 맞아. 그 중간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LNG인데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하이브리드 그치. 차인 건데 사실 해리스가 되나 트럼프가 되나 LNG는 그냥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쪽에서는 확실히 그 에너지가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LNG 쪽을 확실하게 딱 잡고 있는 국내 대기업은 없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저희가 언급할 만한 종목들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아까 말씀하신 드러켄밀러 투자하는 그런 큰 해외 기업들을 그냥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은 공부를 조금 해서 국내에 있는 그 하위 밸류체인 기업들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국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항상 그 답은 바스켓으로 짜주는 거잖아. 드러켄 밀러의 킨덤 오건을 일부 편성할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도 뭐 알짜들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같이 바스켓으로 작게 편성해주면은 그 정도가 이제 항상 지나고 보면 왜 뭐가 더 오를지 모르는 거니까. 한국 또 모멘텀의 나라잖아. 맞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맞아. 언제 초과 수익률 또 이렇게 줄지 모르는 거라서 비중을 막 몰빵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정량의 비중으로 나눠서 해주는 게 항상 국내 주식의 특성.
중소형주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조선 기자재 얘기를 했었는데 그치. 그거 똑같아. 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그 STX 엔진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실적도 미쳤단 말이야. 네. 지금 조선 쪽도 실적이 나쁠 거라고, 물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실적 쇼크 나면은 굉장히 이제 또 큰 폭으로 내려앉겠지만, 이번 주에 이제 실적진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조금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특히나 8월 말까지 더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조선도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을 중간에 보였어. 3분기 실적 나오는 실적 기대감 차기 시작하면은 또 이제 야금야금 알잖아. 조용히 이렇게 뒤에 사람들이 산단 말이야. 그런 모습들이 지금 8월에 펼쳐지고 있어서 딱히 할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없다. 근데 이제 개별 실적은 끝났고 각각의 큰 이벤트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래서 특별한 시장은 아닌 것 같고 장이 많이 진정돼서 나도 대응을 딱히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8월 자체가 나 이 정도 손실로 마무리되는 것도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전월 수익의 거의 절반 이상을 까먹었는데도 손실 실현했어.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럼에도 나는 이 정도면 진짜 다행이다. 거의 코로나 때보다 더 큰 변동성이 잠시 동안 있었잖아. 그 사이에 계좌 많이 스크래치 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조금 계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그 사이에 일어나는 조금 손실이나 이제 손실 실현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럭키 비키다. 이 정도 원형적 사고로 시장을 대하고 있지. 또 재밌는 게 워렌 버핏이 물론 큰 비중은 아니지만 화장품 관련되는 기업을 인수했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에 그렇죠. 편입을 맞아. 했잖아요. 맞아. 국내 화장품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 많잖아요. 맞아. 또 이제 완전 그분들 입장에서 럭키 비키인데 그치.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워렌 버핏이 화장품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게 진짜 전혀 안 어울리는 포트인데, 네. 물론 버핏이 엄청 의미 있게 담진 않았지만 편입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지금 모멘텀이 달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울타뷰티라는, 정확히 말하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국내 올리브영 같은 그치. 회사를 투자한 거죠. 현금 비중이 최대치인 이 상황에서 워렌 버핏이 갑자기 화장품 유통 주식을 샀다. 그거는 저는 뭔가 정확히 저희가 지표나 이런 걸 찾아봐야겠지만 미국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있나? 실제로 이제 울타뷰티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그 파워가 되게 강하대요. 그걸 잘 이해하고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플루언서를 아예 울타뷰티 컬렉티브라고 해서 쫙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 잘 하나 본데, 버핏 형님은 진짜 그 나이에 이제 인플루언서까지 이해를 하시는. 와 대단하다. 집에서 쇼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틱톡 보고. 그러면 이거는 미국 자체로만 봐도 화장품 시장이 계속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워렌 버핏 형님 항상 결과론적으로 옳았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국내 화장품 주식들이 이제 가장 크게 직면한 지금 문제가 피크 아니냐, 주가 모멘텀이 없는 거 아니냐, 이게 굳이 찾자면 문제였는데, 그 부분들이 미국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진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SNS적으로 미디어적으로 미국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이 소비한다고 하면 이거는 한국 화장품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호재겠네요. 그치, 한국 화장품 지금 되게 좋은 데들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 인디 브랜드들? 그런 데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의외로 아모레가 이번에 실적 좀 쇼크 나면서 안 좋았잖아. 네, 맞아요. 아모레가 이번에 중국 시장에서 많이 부진했다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실리콘투처럼 중국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미국에 새로 진출했어. 맞아.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 더 결과론적이지만 좋았다. 맞아. 화장품이라 그래서 화장품 전체를 투자하기엔 너무 많잖아. 뭐 AI에 투자해야 돼라고 했을 때 AI 뭐 투자할 건데 너무 다 케바케잖아. 화장품도 좀 그런 영역인 것 같아서 좀 선별은 잘해야 될 필요 있는 것 같아. 그럼 개별마다 되게 다르더라고, 사업 내용이. 그리고 뭐 한국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잘 팔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되는데 안 되는데 너무 지금 크게 수익률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어서 그런 거는 잘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리해서 동강님이 구독자분들한테 약간 순위를 매겨주는 거예요. 조선 기자재도 얘기했고 K뷰티도 얘기했고 되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가격적인 메리트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가장 우선순위 1등, 2등, 3등 투자의 매력도로 뽑으시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조선 기자재인 것 같고, 현재까지 가장 다음 실적 시즌까지 리스크가 덜한 거는 조선 쪽이 아닌가? 신조선가에 대한 핸들링도 국내 조선업체에 있고, 3분기도 크게 나쁠 이유도 없고, 신조선가 계속 이제 높여지면서 과거에 쌓아왔던 수주 물량들이 반영되고 있는 시점이잖아. 떨어지면 살려고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업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조선 기자재 쪽이 좀 많지 않나? 1등은 조선 기자재, 나머지는 뭐 그냥 다 똑같다? 나머지는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 약간 시장 대응에 따라서 가져갈 것 같고. 그럼 조선 기자재도 오늘 같은 경우 뭐 엔진 회사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주가가 확 올랐는데 밸류체인도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좀 끝단으로 갈수록 당연히 오르는 시점이 늦을 수도 있고 뭐 안
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한다 하고 했을 때 이미 올라가고 있는 그 엔진을 타는가 한마디로 이제 달리는 올라타는가 아니면 아직 빛을 못 본 바닥에서 기고 있는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애들 사는가 대신에 이번 대답 이제 바스켓 금지 하나 고르세요. 나 앞단을 기다렸다 사지. 앞단은 이제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내려앉을 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게 눌림목이지. 거래량을 안고 이렇게 올라가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거래량을 죽이면서 내려와주는 시점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11선, 뭐 21선에 거래량 죽이면서 붙어줄 때 모아주고 이렇게 들고 가고 싶으면 들고 가는 거고 뭐 이전 고점에 팔고 싶으면은 보통 그렇게 스윙 거래를 많이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지. 거래 터졌을 때 사주는 거는 스캘핑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데이 트레이딩 하거나 당일에 사고 당일에 판다 이러면은 그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스윙 관점에서 하면은 이렇게 내려앉을 때 모아가는 거. 그래서 중장기로 한다 그래도 여기서 사면 안 되지. 왜냐면 시간 너무 많이 뺏기는 거거든. 기다리는 게 차라리 더 낫지. 근데 나는 뒷단을 사는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 있지만 그냥 앞단 꺾이면은 뒷단도 어차피 죽고 앞단 먼저 가면은 가는 애들 또 더 가거든. 그러면 지금 이미 오른 엔진 주식이 약간 시세가 잠잠해졌을 때 산다. 그치.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사면 안 되는 거죠. 15% 뭐 20% 오르는 날 따라가는 거는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당일 거래 끝내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따라 붙고 하겠지만 근데 이제 스윙 관점이나 중장기로 내가 한쪽에 편성하겠다라고 하면 좀 기다렸다 사는 게 안 줄 수도 있지. 그럼 어쩔 수 없어. 그 어쩔 수 없어. 가는 놈들은 그냥 계속 갈 수도 있어. 그럼 못 살 각오를 하고 그냥 잘 기다린다. 그치. 단순히 손익비가 안 나오는데 너무 비싸게 사서 조정 동안 한 10% 손실 났어. 그러면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되고 더 빠져. 그럼 손절도 못해. 골치 아파지지. 이번 반등 때 일단은 8월 말까지 현금 비중을 일부 확보했고 8월 말 이후에 판단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시장 지내시는 분들도 너무 성급하게 뭐 판단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이제 다 눈치 보고 있는 시점이고 뭐 AI 뭐 약간 불안도가 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전방위적인 매크로 이슈가 좀 안정화되는 거 8월 말 이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대하는 게 현재 상황에 맞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번 반등 때 꺾이면은 큰일 나니까 일단은 손실을 실현하더라도 하방 리스크는 좀 줄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거래를 하러 가야 돼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안녕.